네, 안녕하세요. 작년방송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작년도 2024년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이거 보류를 했다가 일부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통신 시설 관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정보통신설비 그 유지관리자의 배치 기준이에요.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용도별 건축물 중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이렇게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특급 1명, 초급 1명, 그 다음에 3만 제곱 미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고급 1명, 초급 1명, 그리고 만 이상 5천 이상 만 미만일 때는 중급 1명, 아니 고급 1명, 그리고 3천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중급 1명,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초급 1명, 이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었고요. 공동주택도 3,000세대, 2,000세대, 1,000세대, 그 다음에 500세대, 300세대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이제 그 뭐하고 똑같아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하고 비슷하게 기준이 그 공동주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 정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나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초급 기술자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죠. 왜? 여러분들도 대부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서 그 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보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이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바꿔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기준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작년 10월 달에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공표를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이 작년 10월 29일 날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법 37조 1항의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러한 다음 각국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가나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 제외하는 게 뭐예요? 공동주택, 그리고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학교시설하고 공동주택을 빼고 나머지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따른
시행일은 공판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영의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둥 건축물 중에 3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37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법 37조의 4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는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언제까지? 올해 7월 18일까지는 선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1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언제까지? 2026년, 내년 7월 18일까지는 선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언제까지? 2027년 7월 18일까지는 선임을 안 해도 된다. 결국은 3만 제곱미터도 올해 7월 18일 이후에나 선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내년 7월 18일, 그리고 5천 이상 1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내후년 7월 18일 이후에 선임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3만 제곱미터 미만이 올해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는 2026년 7월 18일, 5천에서 만은 2027년 7월 18일. 그죠? 이렇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면 3천에서 5천은 필요가 없죠. 공동주택 아까 제외한다고 했죠. 학교시설 제외한다고 했죠. 결국은 일반 건축물 중 5천 제곱미터 이상 그 건축물에 한해서 이 법이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큰 규모가 올해 7월 18일 이후, 그 다음에 1만에서 3만이 2026년 7월 18일, 그리고 5천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이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예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생기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근데 어쨌든 공동주택도 제외됐고, 그 다음에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도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겠냐? 이게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필요할 거냐? 혹시 2027년 7월 18일 이후에라도 이 자격증이 혹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정보통신기술자 현황이에요. 현재 이게 아마 2023년 기준인 것 같은데, 2023년 기준 정보통신기술자 현황을 보면 초급이 24,700명, 중급이 12,685명, 고급이 27,900명, 특급이 5,801명, 그래서 합계가 약 7만 241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10,000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얼마나 있다 그랬죠? 약 6만 9천 개의 건축물이 있다. 이 6만 9천 개 중에 공동주택 제외하게 돼 있죠. 그리고 플러스 학교 제외하게 됐죠. 공동주택하고 학교를 제외하면 6만 9천 개에서 몇 개를 제외할까? 공동주택이 약 2만, 그리고 학교가 1만으로 보더라도 약 3만 9천 개의 건축물에는 그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초급, 중급은 거의 그 보조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급 이상만을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초급이나 중급은 이제 보조로 선임이 가능하고, 특급이나 고급을 메인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고급과 특급 자격증 합치면 약 2만 6천 개의 자격 보유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만 6천 개의 고급 이상의 자격자 중에 시설은 약 3만 9천 개가 있다. 그러면 고급 이상이면 2027년 이후에는 꽤 쓸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쵸? 그런 결론이 도달하죠? 2027년까지 그러면 이 자격증을 정보통신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유지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자격 취득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자의 자격 취득 기준을 한번 보니까 초급, 중급은 사실은 보조밖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급이나 특급 기술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급이나 고급 기술자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기능장, 기사, 이런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학력 경력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 6년 이상 또는 학사로 9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고급 기술자가 되려면 기능장으로 3년, 기사로 5년, 산업기사로 8년, 기능사로 1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쉽진 않다. 다만 기존의 유사 자격 또는 경력 소지자가 그 기사나 기능장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젊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자격증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학사 학위서부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학력과 경력으로 갈 건지 자격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학력으로 가실 분들은 학위를 취득해서 그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게 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었는데요.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구독, 좋아요 가능하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